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해서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다른 예를 든다면 1점대 초반 때의 내신을 가지고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사실.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가면 좋으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 속에는 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요, 실제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것은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로 가서 정시로 가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입학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학교가 정확하게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특성은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평균이 높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요. 이러면 어떤 학교냐면 기숙사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학교들은 그 아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이 무한정 어렵게 출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좀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실력들은 평균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아요. 자, 반면에 평균이 중상을 그리면서 표준 편차가 커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학교, 어찌 보면은 좀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과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의 격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점수 분포가 상당히 넓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학교가 대략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해서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하고 어려운 학교 특징이 뭘까? 장점과 단점을 보면 금방 쉽게 드러나겠죠.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의 단점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내신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자, 두 번째는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내신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이게 단점이라고 본다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극상위들은 목표치가 좀 높죠.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극상위들의 그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교 내신 3.0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3.0을 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학교들은. 그런데 문제점은 교과 전형으로 경기도 정도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문제겠죠. 일반 전형 자체도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숭실대 전형 정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딴 내신이지만 수시에서는 좀 활용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의 수능 평균이 대략 수능 1.8 정도 나옵니다. 수능 1.8 정도 된다는 것은 대략 한양대학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1.5 정도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방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450명에서 500명 사이에 재학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략 한양대까지 가는 학생들이 대략 12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물론 당연히 내신 시험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어요.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도 쉽거니와 등급을 따기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1점대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대략 2점대에서 3점대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것이지 1점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신 2.0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신 2.0 정도라면 수시 일반 전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고려대학교의 일반적인 학과들이 일단 가능권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겠죠. 자, 그러고 건국대 정도도 충분히 가능권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학교에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확률을 100으로 봤을 때 50%를 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정도가 됐을 때는 이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시는 약간 힘든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신이 3.0 정도하고 2.0 정도가 된 친구들이 수능이 대략 2.5에서 3.0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세종대성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학생이 450명에서 500명 사이에 있는 학교에서 한양대까지 가는 학생들을 딱 추산해 봤을 때 정시, 수시 모두 합해서 대략 25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 자, 사실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이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도 상위권은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다는 것은 실수로 내신 등급이 상당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에 갔지만 그 내신을 다 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좋은 내신, 가령 예를 든다면 1점대 초반대의 내신을 가지고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꼭 가야 될 아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서 꼭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2.5에서 3.0 정도로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성적이 따기 쉽긴 하지만 좀 안주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게으를 수 있고요. 게으를 수 있고 성취도가 좀 낮은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되면 한 30등 정도, 30등에서 한 50등 정도 되거든요. 반에서는 한 6등 정도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내부에서 보면 자기 성적이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3.0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메리트가 없겠죠.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내신상의 메리트도 없지만 문제점은 수능상의 메리트도 분명히 포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반드시 가야 될 아이들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반드시 가면 안 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다. 어떤 아이? 그 학교에 갔을 때 대략 3.0에서 2점 후반 정도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아이들의 성향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들은 쉬운 길은 없고요. 쉽게 얻어진 것들은 절대로 성공해서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